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요. 게임 업종 K-뉴딜 지수 약발 받을까라는 제목입니다. 한국거래소가 7일, 어제죠. 7일부터 발표한 KRX BBIG K-뉴딜 지수가 큰 폭 오르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중에서도 특히 게임 업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소에 따르면 대표 지수인 KRX BBIG K-뉴딜 지수는 이날, 어제죠, 7일 전거래일 대비 30.52포인트 오른 3,151로 출발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BBIG 4개 섹터 가운데 게임 섹터가 시가총액이나 거래 대금 면에서 가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지수 편입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근 여러모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정부의 정책주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K 뉴딜까지. 이 상황에서 K 뉴딜 지수에서 게임주 현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이 약간의 변동성을 8월부터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 관련주들이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현재 정책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KRX 지수는 우리가 이제 시총 상위 순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게임 지수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바이오, 2차 전지 부분도 시총 순으로 앞에서부터 10개를 이렇게 줄을 세워서 결정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중에서 이제 게임 분야만 나타낸다라면 여러분들이 잘 그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NHN, W게임즈, 웹젠, 네오이즈, 위메이드, 골프존까지 10개의 종목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이게 시총 순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네. 따라서 영업이익 순으로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총이 높다고 해서 우량 기업은 아니다라는 것들. 그래서 KRX 지수가 우량 기업으로 편성돼 있다라기보다는 그 업종에 있어서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 업종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들이지, 이 기업들의 무조건 우량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이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개별적으로 투자하면 어떻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약간의 좀 그게가 다르다라는 점들을 인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게임주가 종목별로 등락폭이 워낙 큽니다.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게임이 성공을 해서 크게 올라가는 반면 네. 어떤 종목 같은 경우 게임의 흥행에 실패하게 된다면 주가 하락을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게임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떠한 다른 것보다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동성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지수로 또 편입이 된다면 이런 변동성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렇게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리스크보다는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점을 일단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K 뉴딜 지수는 영업이익 순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량 그렇죠. 기업을 모아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그 업종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시총 순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를 잘라서 네. 일단 넣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게임주의 주가 흐름도 사실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최근에 게임주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KRX 지수 편입에 따른 종목들, 골프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늦게 좀 따라오면서 여기에 편입에 대한 부분들도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아도 게임주라는 게 전반적으로 언택트의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언택트의 대표 종목으로서 이미 선두 주자의 역할을 해왔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 물론 재확산 속도가 다소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택트의 대표 주자, 이게 언택트의 대표 주자로 올라간다는 게 조금 좀 어폐가 있죠. 이게 결코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는
것은 논의가 이제 별개로 친다 하더라도 네. 어찌됐든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언택의 대표 주자로서 게임주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지금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존하고 있죠. 게임 업체들이 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러한 또 분위기를 편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 상존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주가 흐름들이 견조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역시 언택트 관련 업종으로 게임주가 주목을 받았고 네. 그래서 주가도 일단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반적인 실적은 어땠습니까? 게임 종목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언택트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재택근무가 들어가다 보니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게임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영화 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문화생활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임에 몰릴 수밖에 없어서 게임주들의 실적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임이라는 게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들을 보면 네. 쉽게 손을 못 놓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안 하던 분들도 또 새롭게 게임을 하는 분들도 또 계시고 이렇게 한번 시작이 되면 계속해서 연속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승 국면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좀 다소 높은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PER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부분들인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종목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영업이익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좀 다소 높다 하더라도 이런 수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게임주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면 최근에 또 아주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넷마블이 있고 네. 카카오 게임즈가 있는데 맞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 이제 상장이 안 됐으니까 네. 이번 주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넷마블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뭐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 관심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제일 많으실 겁니다만 아직까지 상장이 안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또 이제 방송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가 일단은 그 자회사 지분법 이익이 상당히 지금 늘어날 것이다. 현재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한 5% 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상장이 되고 나면 바로 일단은 지분법 이익으로 또 들어오고 뒤이어서 현재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네. 현재 지금 그 다양한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죠. 또 빅히트도 지금 현재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장이 된다라면 지분법 이익으로서 시가총액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지분법 이익이 과연 본질 영업 이익과 큰 문제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삼성물산과 주 SK를 저는 예를 들어 드리고 싶어요. 예. 삼성물산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가치부가 현재 지금 시총보다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이 주가가 그렇게 썩 높지가 않죠. 예, 그렇죠. 그리고 주 SK 같은 경우도 지금 자회사 부분들이 1조 단에 있는 그 자회사가 3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2조 정도밖에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자회사의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자회사 그걸 매각을 했을 때 현금이 유입돼야 되는데 네. 넷마블 입장에서 굳이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빅히트 엔터를 매각할 요소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 네. 그러면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그렇게 조금 썩 좋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어찌됐든 지분법 평가 이익으로 인해서 넷마블이 현재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만 너무 추격 매수를 통해서 넷마블의 어떤 그 지분을 여러분들이 좀 넓힌다라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넷마블을 볼 때 물론 카카오 게임즈 지분 또 빅히트 지분도 물론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그렇죠. 그것보다는 역시 본질적인 가치, 게임 산업에서 얼마나 좋은 그런 실적을 내고 있느냐 이런 거에 맞습니다. 좀 집중하는 것이 좋겠군요. 자, 또 말씀하시는 게임주 투자법이 있는데 흥행의 연속성에 주목하라라는 네. 말씀이잖아요. 어떤 건지 좀 그렇습니다. 설명해 이게 주시죠. 이제 게임주라는 게 일반 제조업체와 투자법이 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뭐 일반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예를 들면은 식품회사면 식품회사, 건설회사 하면 건설회사 이게 이제 꾸준히 하는 일이 동일하죠. 네. 따라서 이런 동일선상에 있습니다만 게임업체는 게임을 만들어냅니다만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게임이 흥행에 성공했다고 해서 B라는 게임을 바로 만들었을 때 투자자 그 이용자들이
B라는 게임을 좋아한다라는 보장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선해라면 이거는 점점점점이다라는 것들. 이 점이 선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어떤 점은 밑에 찍히고 어떤 점은 위에 찍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들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라는 게임이 성공했다고 해서 B라는 게임이 성공한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네. 접근을 하셔야 된다. 따라서 게임주를 장기 투자한다? 쉽지 않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종목처럼 저희가 뭐 매매를 부추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업종별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새롭게 보셔야 되는데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만 게임주 같은 경우는 모멘텀에 따라서 새로운 신작에 따른 모멘텀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 포인트를 삼아야 된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투자할 때는 항상 그런 점들을 좀 모멘텀 투자 쪽으로 네.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좋겠고 현재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느낌도 약간 있고 맞습니다. 변동성이 좀 약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게임주가 계속 탄력을 받을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전체 지수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 없겠죠. 전체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수가 이제 형성이 됐다라는 것들 어제도 조금 오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새로운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단기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후에 증시는 저는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긴 시야를 놓고 어차피 이건 지수니까 네. 지수는 긴 시야를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건 개별 종목에 대한 것들이고 지수는 긴 시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십사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아마 지금 오늘 이제 또 뉴욕 증시가 월요일 날 쉬고 이제 화요일 날 오늘 밤에 네. 개장을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장 계속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좀 고민이 좀 많이 깊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좀 투자 전략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저는 말씀드립니다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좀 쉬운 장이었다. 대부분 이제 증시가 쉽게 올라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영원히 상승하는 장세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수라는 것은 항상 조정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에 영원히 상승하는 장세는 없다. 따라서 가격 조정이 됐던 기간 조정이 됐던 조정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B2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제 신용,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뭐 신한금투라든지 몇몇 증권사에서는 한도가 차서 현재 지금 신용 공유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신용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변동성이 커질 때 여러분들 지금 2배로 버셨다라면 빠질 때는 2배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을 투자하셨다라는 것들은 조금 신용 부분만이라도 좀 줄여놓으십사 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현금은 꼭 챙기는 그런 전략 필요하지 않겠는가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승만 하는 장세는 없다는 점 항상 꼭 명심을 하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